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공시험을 대비한 전자회로 모의고사 3회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3회의 난이도와 출제 영역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직이나 지방직 난이도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문제가 5문항, 중문항이 12문항, 하문항을 8문항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출제 영역입니다. 자, 출제 영역은 골고루 전 범위에서 출제한다고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조금 편중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연산정복기가 5문항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BJT, FAT 부분에서 또 공시험에서도 BJT와 FAT는 많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자, 조금 전자회로에서 논리회로를 조금 적게 출제를 했습니다. 한 2문항으로 출제를 했고, 그 외 영역들은 그냥 골고루 출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력 정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뒷글, 리을에 대해서 틀리고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급 전력 정폭기는 자, 교류 부하선이 어디 있냐면은 중앙에 위치할 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앙에 위치할 때 최대 효율은 자, 우리가 25%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를 사용하면은 최대 한 50%까지 전력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에 니언을 보게 되면은 B급 전력 정폭기입니다. 이거는 동작점이 차단점에 위치하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 컬렉터 전류가 반주기보다 긴 아니고 반주기만큼 반주기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긴이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죠. 반주기 동안에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것을 보면은 C급 전력 정폭기입니다. 이거는 동작점이 차단점 이하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최대 효율이 100%에 근접한다. 맞습니다. 한 90% 이상 100%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AB급 푸시풀 전력 정폭기는 B급에서 자, 교차 왜곡,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 발생하는데 자, AB급은 B급에서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을 해결한 정폭기다.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D급 리얼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인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를 우리가 VP, 여기를 마이너스 VP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출력에 나오는 것은 자, 이 점에 이 양당 간의 출력 자, 이거를 평할 회로가 되겠죠. 이거는 평할 회로가 되겠고, 이 점에 나오는 전압은 자, 이렇게 전파 정류 회로가 되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최대값은 VP에다가 입력의 VP에다가 다이오드를 2개를 거치니까 1.4V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할 회로를 거치게 되면은 충전과 방전, 충전, 방전에 의해서 리플이 담겨 있는 직류값이 출력으로 Vout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옳은 것을 고르라 했죠. 자,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0.7V 작은 것이 아니라 1.4V가 작죠. 다이오드를 2개 거치니까. 자,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의 리플의 크기는 반파 정류기보다 작죠. 작다. 왜냐하면 반파 정류기 회로는 이와 같이 출력이 이렇게 되면은
평활 회로를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전파 정류가 리플이 작게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RL이 클수록 부하장 요 RL 요것이 클수록 참 작아질수록 방전이 천천히 일어난다. 이거 틀렸죠. 우리가 시정수라 그러죠. 여기 타우 RL에다가 C를 곱한 게 시정수인데 시정수가 크면은 방전이 서서히 일어나는데 RL이 작을수록이 아니고 클수록이죠. 이게 클수록으로 바꾸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플의 크기는 C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우리가 타우 시정수가 RL에다가 C가 커지면은 방전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리플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산정폭기의 출력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요 회로를 한번 보게 되면 요 회로만 독립적으로 보면은 자, 반전정폭기죠. 반전정폭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출력을 계산하면은 반전정폭기니까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요 입력이 들어오니까 2V가 되니까 여기는 1V가 출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요까지 됐죠. 그죠?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다음 회로 이것은 반전가상기죠. 반전가상기 회로입니다. 그러면은 자, 회로가 이제 보게 되면은 요 1V에 의해서 Vout을 한번 구해 보면은 Vout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면은 2분의 2에다가 요 입력은 지금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1V죠. 여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V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V를 넣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플러스 1V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V에 의해서 또 출력을 Vout을 구하면은 자, 이것분의 이것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에다가 곱하기 3V가 입력이 되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V가 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V가 Vout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개방 루프 이덕이 1000이고 대역폭이 이거라고 하는 정폭기가 있다. 이것을 비반전 정폭기를 이용해서 페루프 이덕을 100으로 줄였습니다. 그때 대역폭은 자, 우리가 정폭기에서 G 곱하기 B는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페루프를 걸기 전에 이덕이 요겁니다. 그러면 이덕이 G1이 1000이고 밴드위드가 밴드위드1이 10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 1000 곱하기 10메가죠. 10메가입니다. 메가헤르츠죠. 는 그다음에 페루프 이덕을 부기한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덕을 줄였습니다. 100으로 줄이면은 그때 밴드위드는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것 하면은 많이 되죠. 그럼 이것도 많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100이 되는 거죠. 100MHz가 돼야 두 식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폭기에서 G 곱하기 B 이덕하고 이거는 이덕입니다. 이덕과 대역폭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이 법칙만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스펫에 관련된 문제로 자, 이게 보면은 왼쪽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M1이라고 오른쪽을 M2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을 보면은 이게 N 채널로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N 모스가 됩니다. 자, 이쪽은 게이트 밑에 보면은 P가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P 채널이니까 P 모스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기판 위에 한 P형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N모스하고 P모스가 동시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C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자, 1번은 P채널과 N채널 모스펫이 같은 기판 위에 제작한 CMOS 소자이다. 이게 딱 정확한 설명이죠. 1번 옳습니다. 자, M1은 NMOS이며, 맞죠? NMOS인데, 자, VDS가 포화영역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VDS가 요거 VGS-VTM보다 커야 됩니다. 이 하살표 방향이 틀렸죠. 그 다음에 M2는 PMOS이며, 맞죠? 자, 채널 길이 변조가 되려면은 드레인하고 이게 VDS에 의해서 드레인하고 소스 전압에 의해서 이것이 증가됨으로써 채널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채널 길이 변조인데 VDS 전압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스하고 드레인이죠. 이 바디가 틀렸네요. 이거 대신에 드레인이 돼야 되죠. 드레인 전압을 연결하면은 VDS에 의해서 채널 길이 변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틀렸죠. 바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링 다운, 사이즈를 줄인다 이 말이죠. 요거의 사이즈를 축소하면 스케일링 다운 되면 채널 길이가 작아지겠죠. L이 줄어듭니다. 요 길이, 요것을 L이라고 하는데 작게 만들면 L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FT는 감소하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L하고 FT는 반비례가 됩니다. 자, FT는 보통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L에는 반비례하고 채널 길이 L에는 반비례하고 W에는 이 폭, 요거 있잖아요. 요 채널의 폭, 이거는 W에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게 채널 길이가 작아지면은 FT는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어서 4번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i는 정전류원이고, 자, 여기에 r파이하고 뭐 r0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베이스 이미터 간 입력 저항은 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저항 요거는 r파이가 존재한다. 이런 개념일 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회로에 대해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 출력을 뽑아내니까 이거는 코먼 콜렉터 정폭기죠. 코먼 콜렉터 정폭기입니다. 코먼 콜렉터 정폭기는 전압 이득이 거의 1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 전체 전력 이득은 전압 이득과 전류 이득을 곱이잖아요. 그러면 전류 이득과 거의 같다. 자, 우리가 파워 이득은 전압 이득 곱하기 전류 이득이죠. 근데 여기서 코먼 콜렉터이기 때문에 요 이득이 1이죠. 그러니까 전력 이득과 전류 이득은 거의 같다. 맞는 거죠. 자, 이거의 출력 임피던스 R0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바라보거든요. 여기서 바라보는 출력 이미터 쪽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 R파이가 있습니다. R파이가 있고 그러면은 자, 이것하고 자, 요것은 병렬이죠. 이것 병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거 합성을 해보면은 R파이하고 더하기 이것끼리는 병렬입니다. R1, R2, RS는 병렬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이미터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베이스에 있잖아요. 이미터에서 바라보니까 여기서 1 플러스 베타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먼저 입력 임피던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 임피던스를 바라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바라본 입력 임피던스를 바라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뭐 여기서 바라보니까 RS는 생략을 해도 되겠죠. 그럼 이것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것하고 요거 출력 임피던스는 R1하고 R2하고
또 뭐하고 병렬이냐면은 요 부분이 병렬이죠. 그러면 요거는 R파이하고 이거는 R파이는 베이스에 있으니까 여기에 여기 RL은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베타의 RL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세 번째 남아 있는 거는 전압이득입니다. 전압이득을 살펴보면은 자, 일단 요거는 맞습니다. 커먼 컬렉터기 때문에 여기 알파에 있는 거 알파이에다가 1 플러스 베타 알렐에다가 요 1 플러스 베타 알렐 요거는 맞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틀렸어요. 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RS에다가 요것하고 요것 병렬 요까지는 맞아. 여기다가 더하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요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다가 요 분자에다가 뭐가 분모에다 뭐 들어가냐면 알파이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RL이 분자에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병렬로 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부분을 저가라면은 요 부분을 R-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병렬로 R-, 여기도 병렬로 R-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죠. 자, BJT 트랜지스터에서 RE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바이패스죠.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있고 여기에 RE가 있습니다. 자, 이 RE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코먼 에미터에 여기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이상적으로 이제 무한대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교류 회로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교류 회로 해석, 즉 이득을 계산하는 AC 해석에 대해서는 바이패스가 작용해 가지고 RE가 없어지게 됩니다. RE가 그냥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직류에 대해서는 어떤 직류 DC에 대해서는 바이패스가 개방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직류에 대해서는 RE가 없는 것 같이 되고 이거는 RE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바이패스로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류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입력 저항 RI는 증가시킨다. 이거는 지금 이제 교류 입력이잖아요. 교류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교류 부분이잖아요. 교류 입력 저항이니까 이거는 RE가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아무 무관하죠.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관이 됩니다. 그냥 변동이 없는 거죠. 출력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교류 부분이기 때문에 RO 출력 저항도 이거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증가도 감소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냥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교류에 대해서는 전압이득이 이것도 교류 부분이죠. 전압이득은 여기서 우리가 AV는 이거는 마이너스 RE분의 RC 프라임입니다. RC 프라임은 이것하고 이것이 병렬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E분의 RC하고 RL하고 병렬로 된 겁니다. 이것도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그냥 이거는 RE 때문에 아무 영향이 이것도 감소가 되질 않습니다. RE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이거는 이거는 2m 내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가 없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바이어스라는 거는 직류입니다. 자, 직류 회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바이패스가 작용을 안 하죠. 그럼 이 부분이 없는 것과 같이 이것이 살아납니다. 직류에 대해서는.
직류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바이어스 DC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쪽에 부기한이 일어나 가지고 부기한으로 작용해서 바이어스 안정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림 A 회로에 B의 입력 B와 같은 VI가 인가될 때에 최대 양의 출력 전압 Vout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러니까 양으로 플러스로 출력 전압의 최대값은 약 얼마냐?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0.7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자, 이 전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15V가 있잖아요. 15V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방이 되어서 이 점의 전압을 우리가 하면은 이것하고 이거의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V 다시를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6.8kg 더하기 1kg분의 1kg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1.92가 나옵니다. 여기가 1.92가 나와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회로를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전압이 1.92니까 자,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여기 있고 요 회로를 다시 좀 재구성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회로가 됩니다. 자, 여기가 VI가 되고 여기에 1kΩ이 있고, 자,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92 전압이 있는 거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1.92가 되고 여기는 지금 0.7 순방향 전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양의 출력 전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이오드 리미터죠. 그러면은 여기에 출력 전압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압이 지금 20V 마이너스 20V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전압이 얼마입니까? 여기 2.62죠. 더하면은 2.62 플러스 2.62 이게 2.62라 할게요. 이거보다 크면은 2.62가 되고 그거보다 작으면은 이제 리미터 회로죠. 이렇게 출력이 나와요. 이렇게 출력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답은 플러스 쪽의 최대값은 이거죠. 2.62죠. 이게 2.62V죠. 플러스 쪽으로 출력 전압은 2.62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있으면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비반전 가상기입니다. 우리가 반전 가상기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입력이 이와 같이 비반전으로 입력이 되는 비반전 가상기가 되겠습니다. 전원이 지금 3V, 1V, 8V가 이렇게 스탠바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전원이 3개가 있으니까 중첩의 원리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3V에 의해서 Vout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V는 살아있고 나머지들은 전원들은 접지를 시켜야 됩니다. 접지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에 여기 10kg가 있고 또 여기에 20kg가 있고, 자, 플러스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3V가 존재하고, 자, 여기 10kg가 있습니다. 10kg가 있고, 자, 이게 두 개가 병렬로 됐으니까 여기는 5kg가 있는 거죠. 여기 5kg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점의 전압이 우리가 V 플러스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는 V 플러스 전압은
이렇게 되는 거죠. 10kg하고 5kg에다가 5kg에 3V가 걸리니까 자, 이거는 1V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반전가상기 Vout의 출력을 구하면은 1 플러스 이것분의 이거죠. 1 플러스 2에다가 V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V 플러스가 1V죠. 그러면은 3V가 나와요. 그러면 3V에 의해서 Vout은 이와 같이 3V가 나왔고, 두 번째 1V에 의해서 Vout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1V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자, 단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Vout을 구하면은 Vout은 나머지 이거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요거 10kg에다가 이것하고 이것이 병렬이죠.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1 플러스 이것분의 10kg분의 20 하면은 2가 되고, V 플러스도 V 플러스는 얼마가 되느냐면은 V 플러스인데, 자, 여기서 V 플러스는 얼마가 되냐면은 10kg에다가 5 하니까, 자, 요거는 1 플러스 2에다가 V 플러스는 10 더하기 5분의 5 곱하기 1V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3에다가 이거 3에다가 3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1V가 나옵니다. 요거 아까는 3V 나왔고 요거 1V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8V에 의해서 Vout을 구해보면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아까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면은 자 8V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중첩의 원리에서 단락이 되죠.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과 같이 Vout은 자 1 플러스 2에다가 V 플러스가 되는데, 이 V 플러스는 뭐가 되냐면은 자 3에다가 곱하기 V 플러스가 얼마가 되냐면은 10에다가 5 한 데다가 5에다가 곱하기 8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3분의 1이죠. 3분의 1에다가 약분되고 8V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8V. 자, 다 더해주면 됩니다. 8V, 1V, 3V 세 개를 더하면은 결국 12가 나오죠. 12V Vout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헤로이론 문제로서 자, 여기에 전류가 코사인 오메가 t가 전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RLC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진각 주파수 즉 오메가 제로가 뭐냐 하는 거죠.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여기서 들여다본 어드미턴스 병렬이니까 합성 어드미턴스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드미턴스는 각각의 어드미턴스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J 오메가 C가 0.1이죠. 더하기 이거의 어드미턴스는 5분의 1 실수고, 자 이거의 어드미턴스는 합성 어드미턴스는 자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 2 오메가죠.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가 되어서 2 플러스 J 2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수하고 허수부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액 복소수를 취해 가지고 분모 분자의 공액 복소수를 취해서 정리하면은 4 플러스 4 오메가 제곱에다가 2 마이너스 j 2 오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수는 실수끼리 자 실수 여기 있죠. 5분의 1.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실수죠. 플러스 4 플러스 4 오메가 제곱에 2. 그 다음에 플러스 J를 이렇게 뽑아내면은 J는 여기가 0.1 오메가죠. 0.1 오메가에다가 자 마이너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헛수죠. 그러면 2로 나눠버리면은 2 플러스 2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공진이 일어나려면 요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이 허수 부분이 0이 되면은 0이 되면은 공진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그때 오메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0.1 오메가가 결국 2 플러스 2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죠. 오메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거하고 요거는 날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버리면은 자, 2 플러스 2 오메가 제곱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은 10은 2 플러스 2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4가 돼서 오메가는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공진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논리회로 관련된 문제로서 출력 X에 대해서 불식을 구하라. 자, 카르노 맵이 되겠죠. 카르노 맵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요 진리표를, 즉 입력 ABC에 대해서 출력 X에 대해서 카르노 맵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카르노 맵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A, B, C 0, 1, 0, 0, 0, 1, 1, 1, 1, 0입니다. 그러면은 1인 경우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 요게 1이죠. 0, 0, 0일 때입니다. 여기에 1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0, 1, 0, 0, 1, 0 여기죠. 그 다음에 0, 1, 0, 0 여기죠. 그 다음에 1, 0, 1, 1, 0, 1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 1, 0 여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카르노 맵을 이렇게 하나 묶고 크게 또 하나는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자, 먼저 보라색 요 부분을 묶으면은 A는 날아가고 C 바가 되겠죠. C 바가 되겠고, 자, 요거 빨강색을 묶으면은 A는 1이고, 그죠? B가 B 바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오화로 묶이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은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블락의 전체 전압 이덕은 몇 dB인가? 데시벨 문제죠. 자, 이거의 블락원의 4배가 정폭이 되고 여기서는 25배가 되죠. 그럼 이 두 개는 전체 이덕은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전체 이덕은 100배가 되는 거죠. 25 곱하기 4 하면은 100배가 됩니다. 100배를 우리가 전압 이덕으로 나타내면은 이것을 데시벨로 나타내면은 20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40 데시벨이 나오게 되어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P형 실리콘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P형이니까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다. 맞죠? 자, 불순물 도핑 농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전류가 잘 흐르죠. 도핑이 많이 될수록 캐리어가 많아지니까 전류가 잘 흐르죠. 그러면은 저항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불순물이 많게 되면 여기서 불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은 캐리어가 많아지고 전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항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P형 반도체는 체외곽 전자가 3개인 불순물, 즉 3가 또는 3족 원소를 불순물로 사용한다. 맞죠? 자, 페르미준이 이제 P형 반도체에 대한 페르미준입니다. 이거는 진성 반도체보다 가전자 대역의 최고 에너지 준위에 더 가깝다. 자, 우리가 여기가 전도 대역입니다. 전도 대역. 여기가 가전자 대역이죠. 자, 이거를 EC라고 그러고 이거를 EV라고 표시합니다. 자, 진성 반도체에서는 페르미 준위가 여기에 EF가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P형 반도체는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이 페르미 준위가 EFP가 되겠죠. 즉 이 말입니다. 즉 진성 반도체보다, 진성 반도체는 이거죠. 이거보다 가전자 대역의 최고 에너지, 여기가 가전자 대역의 최고 에너지에 더 가깝게 내려오죠. 원래 진성일 때는 여기 있는데 페르미 준위가 P형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가전자 대역 쪽으로 더 가까이 내려오게 됩니다. N형은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EFN, N형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는 전도 대역 쪽으로 가깝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코먼 에미터에서 우리가 with RE입니다. RE 저항을 갖는, 여기에 RE 저항을 갖는 코먼 에미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압이득은 이렇게 되는데 AV 전압이득 VI분의 Vout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공식이 RE에다가 여기 RE 플러스 RC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죠. 자, RE를 증가시키면은 분모가 증가되니까 이거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RB는 조금 이따 볼게요. RC를 증가시킨다. 분자를 증가되니까 이거는 맞네요. 그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RE를 증가시킨다. 분자를 증가시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RB 요 베이스 전류 있잖아요. 이것을 증가시키면은 RB가 증가되면은 IB가 감소해요. 이거를 RB를 증가시키면 IB가 감소해요.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IC가 감소하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베이스에 RB가 증가되면은 여기서 전압 강화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바이어스 회로에서 VC 값을 가장 근사적으로 계산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VB가 0.7이고 여기서 콜렉터 전류는 이미터 전류와 같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문장은 안 줘도 됩니다. IC하고 IE는 같다. 우리가 이런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제 친절하게 콜렉터 전류하고 이미터 전류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문에서 줬기 때문에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의 전압을 V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B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이 전압 10kg 더하기 이 전압 2.2kg죠. 분의 2.2 곱하기 여기 전압이 10V죠. 10 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1.8V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전압이 1.8V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8입니다. 그럼 요 루프를 돌립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IE인데 이거는 IC하고 같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요 1.8은 킬로요프 법칙하면 여기가 0.7이죠. 0.7 플러스 여기 IC 그냥 여기 IC가 흘러내려오고 곱하기 1kΩ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IC를 구하면은 이거는 1.1m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1mA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양당 간의 전압이 VCE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IC가 되고 여기도 IC가 흘러내려오죠. 그러면은 식을 쓰면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10은 IC 곱하기 3.6kg 플러스 VCE 여기가 VCE죠. 플러스 IC에다가 곱하기 1kg 1kΩ이 되죠.
그럼 여기 IC가 1.1이죠. 여기다가 1.1mA, 여기도 1.1mA를 대입해 가지고 VCE를 계산을 하면은 VCE는 자, 이거는 4.94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94 볼트.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약간 있는 그런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RS에 흐르는 전류 IS를 구하라죠. 여기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베이스 이미터 각 트랜지스터의 VB는 0.7이고 여기 제너 전압 여기가 VZ가 5V입니다. 여기가 5V고 VI는 10V고 RS는 2kΩ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찾아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5V거든요. 그러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양단 간의 전압이 플러스 5V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VB가 0.7이죠. 자,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자, 지금 요것이 VCE죠. 이것이 VCB가 되고 이거는 VBE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VCE는 VCB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VCB. 그래서 요 전압은 요 전압 더하기 요 전압이거든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자, 여기가 한번 보세요. 여기가 요 양단간이 5V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양단간 여기하고 여기가 5.7이 돼요.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게 5.7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5.7이에요.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5.7 여기가 0.7이죠. 그러면 요 양단 간의 전압은 6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은 6.4가 되죠. 6.4V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 10V고 여기 전압이 6.4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같죠. 저항에 여기 RS가 2kΩ이고 이쪽이 10V고 이쪽은 6.4가 되죠. 그러면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S죠. 그러면 IS는 2kΩ분의 10-6.4가 되면 되는 거죠. 10-6.4.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1.8m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다이오드 회로로서 또 난이도도 있으면서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VIN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 다이오드 두 개와 저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1kΩ이고 여기는 3kΩ, 3k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어. 이거는 역방향이 되어서 개방이 되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등가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은 자, 여기 교류가 있고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요게 1kΩ이죠. 자, 이거는 개방이 되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내부 저항은 없죠. 다이오드의 내부 저항은 없고 순방향 전압 강화가 1V가 있으니까 요거를 1V로 하고 나면은 이 다이오드는 이거는 이상적인 다이오드가 되죠. 그 다음에 저항이 하나가 있고 자, 이런 회로입니다. 저항이 3kΩ입니다. 요거는 1V죠. 그러면은 지금 플러스 반주기에서는 최대 전압이 3V입니다. 자, 3V가 이렇게 들어갈 때에 여기가 지금 직류가 역으로 1이 있으니까 요거는 1을 빼버리면은 여기는 2가 되면 되겠죠. 2가 최대값이 2로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1V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전압 강화로 바로 여기에 전압이 얼마나 걸리겠는지 최대 전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은 V 다시는 자 1 플러스 3kg에다가 3kg에 걸리는 전압이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자 4분의 6이 되겠죠. 4분의 6, 즉 1.5V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요 양당 간에는 지금 1.5V가 걸리게 되겠고, 지금 다이오드는 이상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V가 있으니까 여기 양당 간의 전압은, 즉 최대값이 얼마냐면은 2.5V가 나올 거예요. 그럼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요 피크 값만 보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2.5가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 값들은 당연히 이제 요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여기 출력 값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되면서 파형은 똑같아요. 여기 값이 여기 1V하고 2.5가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고 또 반대로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똑같이 반대로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5V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이제 하게 된다고 보시면은 이것이 Vout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은 1번이 답이 됩니다.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2.5가 최대가 되고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마이너스 2.5V가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OP앰프 관련된 문제로서 전압이득 VIN분의 Vout을 구하고 입력 저항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득 AV 전압이득을 구해보면은, 자,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전류가 못 흐르죠. 여기에는 지금 I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류가 OP앰프에 전류가 못 흐르기 때문에 이 저항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가 마이너스 반전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죠. 20분의 100이 되어서 이득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득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아니죠. 1번, 2번이 후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압 입력 저항을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서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20kΩ이 있고, 자, 여기로 우리가 버추얼 쇼트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버추얼 쇼트로 되고 여기에는 전류가 못 흐르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은 20kΩ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kΩ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30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류가 못 흐르기 때문에 이 저항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출력 전압 Vout을 구하라 하는 문제죠.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직류 전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합성을 하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합성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V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V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2kΩ이 있고, 자, 여기에 지금 3V가 이렇게 흐르면은 다이오드는 개방이 돼 버리죠. 개방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개방이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kΩ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가 Vout이잖아요. Vout이고 다이오드는 개방되어 있어. 여기에는 전류가 못 흐르죠. I가 0이니까 여기에 전압 강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전압하고 요 전압은 각계가 되겠죠. 그래서 Vout은 3V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DMOSFET이 되겠죠. DMOSFET으로 된 코먼 소스 정폭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이 회로의 정폭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1이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폭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화 영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은 이 회로가 정폭기로 동작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AV는 RS가 클수록 커진다. 자, 이게 common source with RS입니다. RS 저항을 갖는 common source에서 전압이득은 이겁니다. 마이너스 자, 원래는 GMRD 프라임이죠. 그죠? 이건데 여기다가 뭐가 붙냐면은 GMRS가 붙습니다. 이것이 전압이득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전압이득이 RS가 커질수록 이것이 커질수록 그럼 이득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RS 크기가 클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V는 RD가 클수록 여기 RD 드레인이 클수록 커진다. 맞죠? 그 다음에 입력에서 바라본 입력 저항은 무한대 값을 갖는다. 여기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모스펫은 우리가 입력 저항이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입력이 비반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비반전. 우리가 슈미트리거 하면은 반전이 있고 비반전이 있는데 이거는 비반전 슈미트리거입니다. 비반전 슈미트리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비반전 슈미트리거에서 자, 여기에 우리가 VTH하고 VTL을 구하게 되면은 VTH는 이거를 R1이라고 하고 이거를 R2라고 하면은 자, 비반전은 마이너스 R2분의 R1에 자, R1의 VL이 됩니다. VL. 자, 이거는 마이너스 R2분의 R1의 VH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R2가 20이죠. 20분의 10 곱하기 VL이 지금 VL은 마이너스 10입니다. VL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플러스 6이 되죠. 플러스 6V가 되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20분의 10하고 곱하기 VH가 10이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V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반전 슈미트리거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반전 슈미트리거에 대한 VTH, VTL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요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반전 슈미트리거에 대한 공식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슈미트리거에 관련된 문제로서 동작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슈미트리거 하면 히스테리시스 기능을 이용합니다. 히스테리시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채터링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입력 신호에 인가되는 잡음의 영향, 채터링이라고 합니다. 채터링을 줄이기 위한 회로에 사용될 수 있다. 맞죠? 자, 오실레이터 회로에 슈미트리거를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슈미트리거의 입력과 출력은 히스테리시스 성질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자,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클락에 트리거된 하나의 입력을 선택하는 회로에 사용된다. 이거는 먹스죠. 먹스, 멀티플렉스죠. 멀티플렉스 회로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링턴 회로에서 트랜지스터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의 전류 이득
Q1의 전류 이득은 HFE1이고 트랜지스터 2의 전류 이득은 HFE2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타1, 이거는 베타2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같습니다. 그죠? HFE1하고 베타1은 같습니다. 여기서 IC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 IB가 들어가면은, 자, 여기 IC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흘러오는 전류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자, IB가 돼 가지고 여기에서 IB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HFE1의 IB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바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1 플러스 HFE2, 1이죠. 2가 아니고 1에다가 IB가 이렇게 해서 이미터 전류가 다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에다가 HFE2가 곱해진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HFE1에다가 IB에다가 곱하기 HFE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IC는 요 전류하고 요 전류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4번이 답이 되죠. 즉 IC는 HFE1의 IB에다가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전류 HFE2에다가 1 플러스 HFE1에다가 IB가 되어서 4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자, 다이오드가 있는 OP앰프 문제입니다. 24번입니다. 자, VIN과 Vout에 대한 관계의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VIN에 이렇게 사인파가 들어가겠죠. 사인파 플러스 주기하고 마이너스 주기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VI가 0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면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다이오드 1은 ON 되겠죠. D1은 ON이 될 거고 D2는 자, 여기가 플러스니까 반전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D2가 오프 되죠. D2가 오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출력 라인이 오프가 되니까 이거는 Vout은 출력이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Vout이 0이죠. 두 번째, VI가 0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주기에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여기는 반전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D1이 오프 되죠. D1이 오프가 되게 되고 D2는 ON이 되겠죠. ON이 됩니다. 이거는 없어지고 이거는 단락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Vout은 마이너스 R1분의 이것분의 이거 R2의 VI가 되겠죠. VI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VI라 그러고 이것은 세로축은 Vout입니다. Vout이 0, 이것이 0이고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쪽에 0보다 클 때는 Vout은 0입니다. 그러면은 Vout은 0은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0입니다. 그죠? 0이고. 그 다음에 VI가 0보다 작을 때가 여기죠.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구간일 때는 Vout은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가 여기가 이게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럼 Vout은 플러스로 나와요.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안 나오고 VI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Vout이 나오는
답은 4번하고 같은 특성 곡선을 나타낼 겁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모스로 된 논리전자회로입니다. 논리전자회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1010이 들어가고 VB에는 0011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입력이 이렇게 들어갈 때에 출력 전압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모스인데, 자, 위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 아래쪽에 있는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모스를 시모스 논리 전자회로 해석할 때는 위에 부분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VA하고 VB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AND죠. AND에다가 자, 여기에서 출력이 드레인에서 뽑기 때문에 여기에 NOT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동작은 NAND로 동작을 합니다. NAND 게이트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와 같은 기능하고 같은 거죠. NAND니까 VA가 들어오고 VB가 들어오고 여기에 출력 VOUT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VA는 1010이 들어오고 0011이 들어옵니다. 자, 난드는 AND의 NOT이죠. 그죠? 그럼 요거를 연산해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난드는 11일 때만 0입니다. 11일 때만. 10일 때는 1이죠. 00일 때도 1이고 11일 때는 0이 되고 01일 때는 그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Vout은 1101이 나옵니다. 1101이 어디 있습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Vout은 논리적으로 1101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자회로 모의고사 3회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엘림 에듀넷이나 엘림 고시학원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되면은 카톡 상담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자 남겨주시거나 또는 여기 엘림 고시학원 전화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은 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